펴는 책의 홍민입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읽고 싶은 책은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일본의 미래를 예측한 책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실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이상건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책이요. 일본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펴낸 책인데요. 이 일본 예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특히 현재 일본이 이제 89년도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 그 버블이 붕괴된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그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런 버블 붕괴도 붕괴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 노인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내수 시장이 결코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뒤면 일본처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할까를 일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반면 교사형 교재로서 적당한 책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일본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노년층이 많은 노인 대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일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5년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네.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자본주의 국가 최초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2단계가 또 지나게 되면 가구 수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일본이 이제 그런 국면에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은 2015년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점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 당국자라든가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또 가구 수도 줄게 되면은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도에 비교해서 2035년도에는 무려 1000만 명 정도가 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령자들의 취업을 늘리고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이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각 가정들의 소비 트렌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계 지출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면들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의류, 신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외식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항목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요,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택 관련 소비는 줄어들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현상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현상들이 또 도심하고 지역 간에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가는 어떤 마을 같은 데가 존재하면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한계 천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계 천락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도시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데들인데요. 71년도에 입주한 다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의 이사를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마 뉴타운 같은 데는 현재 올드타운, 그러니까 노인들의 거주로 전락이 되면서 상권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이제 이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서 자녀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는, 즉 다시 도심으로 이사 오는 현상들이 증가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다시 경제부흥을 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 책은 이제 일본 책이기 때문에 네. 이 책에서 이제 그 저자들이 조언하고 있는 것은 제3의 개국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구 감소라든가 내수 침체에 맞춰서 새로운 부흥기가 필요한데
그 일본에서 이제 개국은 모두 이제 과거에 두 차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개국이 이제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인데요. 1853년도에 미국 해군 제독인 페리의 내학을 계기로 해서 1859년도에 요코하마항이 개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230년간 일본의 세국 정치가 종언을 보였던 시기고요. 두 번째 개국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이 성공하고 있었던 것은 세국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인 개방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다시 일본도 이번에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개방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조언과 함께요. 이 책에서 스코틀랜드의 성공 사례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 책이 이제 나온 시점이 2007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스코틀랜드도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그 스코틀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 책에서 개방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조선이나 광공업이 발전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업이 쇠퇴하니까 전자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전자 제조업을 기간 산업 육성했었는데 이게 IT 버블 때 또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또 다른 또 개방화 전략을 통해서 또 변신을 성공하게 되는데 전자 설계나 개발, 그 다음에 정보 기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또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방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 재미난 것들을 보게 되면 2006년도 기준으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업은 무려 1,700개의 외국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민간 기업 매출의 23%나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한 7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한 3%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좀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1차 산업 노동자 이민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농업 인력이라든가 요식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산업 인력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점들을 한번 좀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인구 변동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뭐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이제 피터 드러커인데요. 피터 드러커가 이제 또 하나의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유명한 얘기 중에서는 그 미래에 있을 변수 중에 현재 유일하게 현존하는 변수는 바로 인구다.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장기적인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자산 운용하실 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성공을 꿈꾸는 책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책을 통해서요, 앞으로를 준비하는 데 더욱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